자, 아까 얘기한 거는 이제 그 요약을 해드리면은요, 올바른 장명법이라 하는 거는 장명하려는 사람의 사주상 오행에 맞아야 된다.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수리 오행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작 필요한 오행은 전혀 적용을 안 해서 이름을 줬다. 그럼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오행을 많이 참작을 해서 장명해야 된다. 그 이론은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오행, 용신오행, 총획, 그 다음에 원형이정, 성명풀이, 요 7가지를 전부 다 적용을 해서 우리가 장명을 해야 되고, 또 성명의 기능도 우리가 판단해 줘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려고 하는 거는 수리 성명학을 이제 제일 먼저 배우고, 큰 틀에서 또 다음에 배우는 거는 파동 성명학을 배워야 되는 거고, 자행오라는 것은 일획, 이획이 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핵하고 4핵은 화에 들어가고, 5하고 6은 토에 들어가고, 7, 8핵은 금에 들어가고, 9, 10핵은 수에 들어간다. 이제 여러분들 외우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거를 이제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성씨하고 이름 첫 번째 글자, 이름 두 번째 글자, 1번, 2번, 3번으로 이제 숫자를 매겨놨습니다. 1번하고 2번, 1하고 2번 해당되는 거를 맨 위에다가 우리가 숫자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해당되는 거를 두 번째에다 놓고, 1번하고 3번에 해당되는 거를 세 번째 오행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리 오행을 갖고 기lum을 판단하는 방법은 저 방법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맨 위가 토고, 가운데가 금이고, 맨 밑에가 목인데, 맨 위하고 가운데는 토생금 상생이 되지만은 가운데하고 맨 밑에는 금금목이 돼서 서로 상극이 되죠. 요거는 상극의 배합이다. 여러분들 교재에서 상극 배합에 대해서 우리가 격국을 논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원 오행은 성씨는 1번으로 독립해서 오행을 판단해주고, 두 번째로는 성씨하고 이름의 첫 글자, 그 획수를 갖고 오행을 판단해주고, 그 다음에 맨 아랫부분은 이름 두 글자만 갖고 오행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럼 홍길동의 예제를 들어봤을 적에는 수하고 토하고 금에 들어가니까 가운데하고 아래하고는 토생금 상생이 되지만은 위하고는 토국수에서 상극이 되죠. 이것도 상극의 배합이다. 길하지 못한 배합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용오행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음오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오행이라고도 하고 음용오행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맨 앞에 있는 초성만 갖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홍이라는 것은 히읗이죠. 히읗은 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길의 맨 초성, 기역은 목에 해당이 되고, 동에 들어가는 디귿은 화에 해당이 들어가죠. 해당이 되죠. 그래서 토, 목, 화다. 목하고 화는 상생이 되지만은 목하고 토는 서로 상계 관계죠. 그래서 요것도 흉격의 배합이다. 자, 용신오행은 홍길동 사주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용신은 예를 들어서 목인 경우로 가상을 해본다면 용신이 목이다. 용신을 생해주는, 목을 생해주는 오행 수는 요거는 기쁜 희자 써가지고 희신에 해당이 되고, 용신에 해당되는 목을 극하는 금은 싫어할 기자 써가지고 기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거, 빼가는 거, 그 화는 한신이 되는 거고, 기신을 생해주는 오행은 우리가 원수 구자 써가지고 구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용신이 목이라고 했을 적에 토는 구신에 해당이 되죠. 목은 용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화는 한신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격을 대표하는 거는 이름에 해당되는 첫 번째 글자의 오행을 논해주라 했으니까 이거는 용신격에 해당이 돼서 길하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총액은 28핵인데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시면은 28핵은 뭐로 나온다 그랬어요? 응? 예, 일회 편주격이 나온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거는 흉하다. 그 다음에 이제 원형이죠. 원형이정은
직격이 원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 두 글자를 합한 거, 요 직격이라 그랬죠? 직격이 원격에 들어가고, 그러면 성씨하고 이름 첫 번째 글자를 합한 거, 요거는 인격인데 요거는 형격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씨하고 이름 두 번째 글자를 합한 거는 우리가 천격이라고 했죠. 그럼 원형 이정에서는 이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씨와 이름 두 글자를 전부 합한 거, 그럼 우리가 총핵인데 원형 이정에서는 정격으로 논하는 거다. 원형 이정은 주역의 건계는 하늘 건자 써가지고 하늘의 네 가지 덕, 도리에 대한 거를 주역에서 논한 걸 우리가 장명에 적용을 해가지고 성명풀이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하는 그 성명학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실전에서 상호를 짓거나 아니면은 호를 져주거나 아니면 장명을 하거나 개명을 할 적에는 이런 방법으로 이름을 져주면 틀림없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우리 고왕 선생님한테 배운 방법을 전수를 해드리는 거니까 잘 활용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다음 장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요 삼원학은 이제 그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렇게 대체로 우리가 이제 짧게 설명을 해드렸고, 음호행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음호행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론이 많은데, 설음, 이제 후음, 치음, 그 다음에 이제 순음 해가지고, 이론이 많은데, 이제 아음 해가지고, 세종대왕 한글 창시 때 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이론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 내용은 이제 익히 알고 있지만은, 이 음호행에 대한 이렇게 적용하는 거는 아주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뒤집으려면은 현 시점엔 그게 가능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역, 그다음에 쌍기역, 키역에 해당되는 거는 그런 오행이 목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티귿에 해당되는 건 오행이 화에 들어간다. 이응하고 히읗에 들어가는 거는 오행이 토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시옷, 쌍시옷, 지옷, 쌍지옷, 치옷은 금에 해당이 된다. 미음, 비읍, 피읍은 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장명을 할 때나 개명을 할 때나 혹은 성명의 기록을 판단할 적에는 이 방법을 그냥 그대로 적용해 주는 것이 무난할 거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자, 이제 용신오행은 장명에서 아까 천명을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맨 서두에. 사실은 그 용신오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용신오행만 그러면 점수 배정을 많이 해서 이름을 져주면 오르냐 하면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배점은 10점을 거기다 줬지만은 사실은 비중을 더 좀 많이 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사주가 화가 용신인데 용신이 약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운세가 쫙쫙 풀려나가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이 성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또 한자 획수에 대한 그 이론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 수리하고 삼원, 그 다음에 용신오행을 비중을 똑같이 주면 좋겠지만은 수리하고 삼원에 그 비중을 좀 더 두고 그 다음에 용신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이름을 줘줘야 되겠다. 성씨는 오행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름 첫 글자, 이름 두 글자를 그 사람 사주에 맞는 오행으로 적어서 해주면은 그래도 가장 적합한 또 그 사람의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운세를 조금이라도 트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원형이정도 장명을 할 적에 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원형이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우리가 장명하는데 넣어줘야 되겠다.
또 성명의 기능을 판단할 적에도 이것도 넣어서 판단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이론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사주가 을묘년, 무자월, 그 경자일, 무인시에 태어난 사람이 장명을 해준 거예요. 예를 이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점수의 비중은 수리오행에다가 25점을 두고 삼원오행 25점, 음오행 10점, 용신오행 10점, 총회 10점, 그 다음에 원형이정 10점, 그 다음에 뜻풀이가 있는데 뜻풀이도 우리가 10점을 배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홍순준이라고 해가지고 금생수 수생목으로 들어가죠. 그럼 성씨에서부터 전부 다 상생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요거는 수금수 돼가지고 가운데 금이 위아래로 전부 다 상생이 들어오죠. 그러면 어건용성이라는 것은 고기가 변해서 용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길격에 들어가는 거죠. 발전성목도 길격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토금금에도 상생이 들어오죠. 유곡회초라는 것은 아주 컴컴한 골짜기에서 이제 봄이 들어왔다는 뜻인데 이것도 굉장히 길격에 들어가죠. 다만 이름 두 글자가 용신에 해당되지 않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오행을 맞추면 삼원오행이 안 맞고 또 삼원오행을 맞추면 수리오행에 맞지가 않고 이 모든 거를 맞추려면은 사람의 이 이름 하나 짓는데 한 50가지 내지 60가지 이름을 풀이를 해야 돼요. 며칠씩 걸립니다. 그래서 용신은 비록 한신운이라 하더라도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오행이 길격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5점이지만은 다른 것이 전부 다 길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고 원형이정은 19액은 이제 고난격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형격은 진치 발전격. 그러면 이 사람이 이름을 개명했을 적에 소년 시절은 잘 풀리지가 않았었어요. 고난격. 그 다음에 이 형격은 이제 그 소년기, 청년기를 보는데 진치 발전격이죠. 그래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서 조금씩 이제 사회에 적응을 하는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억은 이제 두력결 해가지고 40 이후 60세까지 이제 장년호는 이제 남을 리드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이격이 구성이 된 거고, 총체적으로 보면 정격은 성경격이다 해가지고 29핵을 논하는 겁니다. 29핵은 기라는 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격국은 총핵은 대체로 29핵, 그 다음에 31핵, 그 다음에 33핵, 그 다음에 35핵을 많이 적용을 해줘요. 그거는 여러분들 책 몇 페이지에 있어요? 네. 네, 여기를 보시면은요, 자, 요거를 봅시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성씨가 김씨하고 이씨, 박씨, 획수가 7, 8, 9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권씨 같은 경우는 성씨의 획수가 많죠. 김씨나 이씨나 박씨 같은 경우는 대체로 여러분들이 장명을 할 적에 23회, 24회, 25회, 그 다음에 29회, 31회 거의 여기서 결정이 나요. 그런데 권씨 같은 경우는 획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뒷장을 보시면은 여기 35회, 그 다음에 38회, 그 다음에 39회, 41회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성씨에 이제 김이박이 이 세 가지 성이 제일 많은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회, 24회, 25회, 29회, 31회, 33회, 35회. 그 다음에 이제 성씨에 해당되는 획수가 많은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38회, 39회, 그 다음에 여기 45회, 41회까지 가게 돼 있어요. 총액은 이렇게 맞춰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질 적에는 총액을 먼저 맞춰놔야 돼요. 총액을 먼저 맞춰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수리오행,
삼원오행, 원형이정을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리오행, 삼원오행이 다 맞는다 하더라도 원형이정이 전부 다 흉격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름을 잘못 찐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생의 배합, 상극의 배합. 뭐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그 한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한글로 이렇게 토를 달아놨는데 다들 뭐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그 책에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글자가 뭐가 있나요? 금상유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단금자죠. 비단 위에 무늬, 아름다운 무늬를 넣는다. 이건 길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고목봉춘이라는 것은 늙은 나무가 이제 봄을 맞아서 잎사귀야 꽃을 피운다. 여기도 굉장히 길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번용성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만경창화라는 건 뭐냐면은 경이란 것은 이거는 밭두던 경자죠. 경계경자예요. 그러면 넓은 들에 꽃이 활짝 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어려운 글자는 없어요. 금의 야행이라는 것은 비단 옷을 입고 밤에 걸어 다닌다. 비단 옷은 감 나가는 옷인데 낮에 입고 다녀야 사람들이 그 보고 그 즐거워하고 자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밤에 입고 다니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흉격으로 들어간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살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이제 요 격국을 논하는 거는 상생의 배합. 아까 말한 대로 가운데 글자, 이름의 첫 번째 글자하고 성씨하고 그 다음에 이름의 두 번째 글자. 그렇게 단순하게 그 비교하는 건 아니죠. 뭐예요? 성씨하고 이름의 첫 번째 글자를 맨 위에 오행으로 넣고 이름 두 번째 글자에 해당되는 오행을 가운데다 넣고 성씨하고 이름 두 번째 해당되는 거를 맨 밑에 오행으로 넣고 그래서 상생과 상극의 배합 관계를 논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전부 다 토생금 돼가지고 전부 다 상생이 들어오죠. 토생금 금생소가 들어가지고 상생이 들어오죠. 토금토라는 것은 가운데하고 위하고 상생이 되고 밑하고도 또 상생이 되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길격으로 들어간다. 만약에 흉격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여기 보세요. 자, 요거는 목하고 금이 서로 상극이 되죠. 토하고는 상생이 되지만은 자, 요거는 상극이 들어오죠. 요것도 상극이 들어오죠. 요거는 상생이 들어오죠. 화하고는 상극이 들어오죠. 그래서 상생의 배합이냐 상극의 배합이냐 하는 거는 가운데 있는 오행하고 위아래 오행을 비교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상생의 배합으로 이름을 줘야만이 그건 길한 이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음양의 배합 관계도 이제 기룡을 좀 판단을 해주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깊이 있게 판단을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판단을 잘 안 해주고요. 우선은 양호한 배합. 이 홀이라는 것은 1, 3, 5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짝이라는 것은 2, 4, 6, 8, 10. 그래서 홀, 짝이라고 하는 거는 홀수, 짝수죠. 짝수는 둘로 나눠지게 돼 있죠. 그래서 자손이 번창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량으로 들어가는 거고 불량하다는 것은 짝으로 돼 있거나 홀 짝으로 돼 있거나 홀 요거는 이름이 두 글자 외자인 경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흉하다. 옛날에는 음양의 배합을 많이 논해줬었는데 지금도 참고는 해줘요.
참고는 해주지만은 수리오행이나 삼원오행에 비해서는 비중을 많이 안 둡니다. 그러나 참고는 꼭 해줘야 돼요. 세 개가 다 짝이나 세 개가 다 홀로 가는 거는 되도록이면 피해 주서 이름을 줘야만이 길한 이름을 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 자해고행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글자마다 다 오행이 있거든요. 글자마다 해당되는 오행은 아까 초성, 중성, 종성 얘기를 해드렸죠. 초성에 대한 오행을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요. 자, 보세요. 맨 앞에 보면은 일하고 을이 들어와 있죠. 일. 이응이 뭐예요? 오행이. 토에 들어가죠. 을도 이응이 토에 들어가죠. 그 토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홉구는 기역이 들어가 있죠. 또 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역은 뭐예요? 니은, 디귿, 리을, 화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인자는 뭐예요? 또 토에 들어가죠. 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옷, 지옷, 치옷. 이건 금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복이라는 것은 미음, 미읍, 피읍으로 들어가죠. 수에 들어가죠. 그래서 자회고행이라는 것은 한글의 초성에 해당되는 것을 오행으로 분류해서 적용하는 거다. 요거를 왜 적용했느냐면 여러분들이 장명할 적에 수월하게 장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제가 이제 스캔을 떠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정리할 내용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름을 질 적에는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름을 많이 적용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름을 질 적에는 인터넷 들어가다 보면은 인명으로 지는 한자가 있어요. 그걸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름의 획수가 복잡해도 수기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했을 적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한자에는 있지만은 이름에는 쓸 수 없는 그런 한자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만 하시라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 적용을 해드린 거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파동 성명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파동 성명학 들어가기 전에 혹시 궁금한 이름 좀 있을까요? 궁금한 이름. 여러분들 이름을 전부 다 이제 아까 적어드린 대로 거기다가 도표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이자까지 설명하는 대로 전부 다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자연에 해당되는 명칭은 이름이 다 쓰지를 않아요. 그럼 어질 현자도 사실은 잘 쓰는 이름은 아닌 거예요. 하늘 천자나 땅 짓자나 호랑이 호자나 범호자나 그 다음에 용자 같은 거 이런 거는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전부 다 가리다 보면은 장명하는데 장애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밝을 명자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쓰는 이름이 아니고 뒤에다 이제 한 번씩 이제 거론을 해드렸어요. 잠깐 끕시다.